이상의 내용에서 참동계의 대역은 그 성격이 무엇일까? 참동계에서 말하는 혼돈, 상교적, 중립한 홍몽, 역통천심 등의 내용에서 혼돈, 홍몽, 천심은 한대 역에서 말하는 태역에서 태극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인 혼돈에 해당할 텐데, 그래서 이에 대한 추측도 혼이위일이라는 추측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혼이위일이라고 추측한 것을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태역, 태초, 태시, 태소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참동계에서는 여기에 보이는 이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 혼돈, 태극의 과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동계에서는 우주 발생론이 없다고 보아야 할까? 다시 말해서 여기의 태역과 참동계의 태역은 다른 것일까? 이 문제를 참동계 입장에서 평요의 주석으로 해석해보면 여기에 태역 논리를 만날 수 있다. 1장 근본자 역지문호 중계지 부모 감리관과 홍곡정축에 대한 팽효는 태역은 태초지점 수하모지묘 적 미견조맹 태시태소 태극지제 인유혼성 내혼도냐 중유진일지정 위천지지시 위만물지모 일기기영 이의 사석 연우유 건곤 유음양은 유삼재오행은 유만물 중명은 고 배건곤이 천지지 기강 운음양 위 초아지 타격 시건곤 립 이 음양 행호 기중의라고 풀이한다. 태역이란 태초의 이전으로 비록 텅 빔을 머금어서 지극히 오묘해서 어떠한 조짐이나 싹도 보이지 않는다. 태시와 태소, 태극의 교체기에 이르면 이것들이 모두 뒤섞여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혼돈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 진일의 정, 참됨이 있어서 이 진일의 정이 천지의 시작도 되고 만물의 어머니도 된다. 일기가 이미 형 나타나면 이의가 이에 석쪽해지고 나뉘어지고 그런 다음에 근본이 있게 되고 음양이 있게 된다. 또 삼재와 오행이 있게 되고 만물과 온갖 이름들, 명칭들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천지, 근본을 천지의 기강으로 배치하고 음양을 운행하여서 천지 만물의 조화를 만들어내는 타격으로 삼는다. 이러한 까닭에 근본이 서면 음양이 그 가운데 운행한다라고 풀이한다. 팽효의 이해에 따르면 참동계 입장은 여기의 태역에서 혼돈에 이르는 우주 발생론을 전제하고 있다. 다만 혼돈 이후의 역을 음양론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 참동계의 특징이다. 일기기영, 이의 사석, 연우, 유근곤, 유음양은, 유삼재오행은이라고 주석한 것이 바로 참동계 1장의 내용이라고 보았다. 그럼 다시 일기가 나타났어요. 그럼 참동계 1장이 감리, 광과, 공곡공추, 근본, 감리, 운곡, 여기에 대해서 근본, 감리, 운행으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단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근본이 이렇게 있는 것.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 만약 이 근본을 뒤섞여 있는 일기라고 한번 봅시다. 일기라고 하면 이의 두 개의 짝이 여기에서 쪼개졌네요. 이 석이라는 게 분석할 때 석자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천지가 시작되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 가운데 혼돈인데 이게 혼돈인데 이 혼돈 가운데 진일의 정이 있네요. 실질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천지 만물의 시작이 되었어요. 이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삼재도 있고 오행도 나왔어요. 그러면 근본자 역지 문호라고 할 때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근본은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혼돈 상태, 진일의 상태가 뒤섞여 있는 건.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아까는 괴상론을 알아야 됩니다. 참동계 괴상론. 참동계 괴상론을 하면 근본하고 감리가 이 안에 막 뒤섞여 있는 상태로 표현돼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근본이 막 뒤섞여 있는 걸 표현하기도 하고, 감리가 막 뒤섞여 있는 걸 표현해요. 저번에 몇 페이지예요? 그림. 2권, 이건 3권이고 2권에 그린 거 있잖아요. 앞에 봐봐. 여기 있다, 2권. 이건 1권, 2권. (61-22) 61-22 (61-22) 이 그림 네. 이 그림 이게 내가 1장을 그린 거거든요. 61-22가 근본감리라고 해서 이걸 하나의 혼돈, 광각으로 보기도 하고, 근본 안에 이렇게 감리가 있는 것을 하나의 광각으로 보기도 하고, 두 가지 형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본이라는 게 여기서 근본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주역에서 말하는 근본의 의미가 아니고, 이 근본은 음양 이전에 붙는 거. 이게 디스켓이 있는 거. 이게 괴상론. 그래서 괴상론을 참동계의 괴상론을 이해하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뭐 기존 괴상하고 천동기 괴상론하고 좀 뭐 다른가요? 그러니까 구조를 파악하거나 운행을 말하는 것이 다른 관점에서 말을 합니다. 괴상론은 내담하는 방식이 다른 거라고. 그래서 이게 광과학을 쓸 때 근본 감리가 광과학이라고 할 때는 이 근본 감리가 하나로 이렇게 뒤섞여 있지만 이걸 나누어 보면 근본 자체를 역지 문호라고 할 때는 이게 혼돈된 진일의 어떤 거고, 여기서부터 일기라고 보면 이의가 여기에서 쪼개졌으니까 근본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운행을 하면서 천지가 나오고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 과정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배당을 하는가는 이게 이제 단약을 만드는 그 원리나 과정들을 괴상론으로 사용하는데, 이게 우주가 발생하거나 우주 발생해서 천지가 만들어지고 그 천지 안에서 음양의 기가 운행하는 것들을 괴상으로 배당하기 때문에 주역 참동계의 괴상론은 일반 괴상론과 달라요. 봐봐, 얘기 들어볼게요. 자, 이만큼 왔어. 만물, 이까지 왔어.
만물 중에서 약물이 될 수 있는 약물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것을 오행으로 분류했어. 오행을 분류해서 이거를 다시 음양으로 다시 나누어서 솥단지 안에 약물을 넣고 불을 떼서 이게 융화가 됐어. 융화가 되면 이 융화된 단약, 이게 뭐 1년을 했든 뭐 9년을 했든 한 달을 했든 용에 대해서 한 덩어리가 됐을 거야. 그렇겠죠? 그럼 이 한 덩어리가 이렇게 보면 솥의 솥뚜껑 밑에 불떼기 이거를 본을 솥으로 삼고 불을 뗐어. 60개로 60개 화우로 불을 뗐어. 감리를 여기다 약물로 넣었어.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한 덩어리로 이렇게 뭐가 만들어졌어. 약물이. 이게 진일이고 혼돈이에요. 그럼 거꾸로 여기서부터 거꾸로 계속해서 일기에 도달하는 게 단약을 완성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구조라. 이 구조. 이거 거꾸로 하면 우주 발생 문제입니다. 우주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약물을 취해서 넣어서 불떼기 화후를 사용해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조가 근본, 속과 바로, 약물, 감리가 한 덩어리가 돼요. 이 구조. 그래서 괴상물이 나왔다고. 참동에서. 일반적 괴상물. 그래서 참동계 1장을 다시 얘기하면, 이게 혼돈 자체, 여기에서 말하는 이 혼돈하고 다른 관점이나 다른 베이스에 서 있는 혼돈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78쪽으로 넘어가면 이걸 전제하고 다만 혼돈 이후의 역을 음양론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있어요. 참동계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1기 2형, 1기가 나타나면 짝으로 쪼개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봅시다. 이의가 여기에서 석 쪼개졌어요. 이렇게 얘기했네. 그럼 이의가 뭐이라? 그래놓고 근본, 천지, 음양, 그냥 지금 나왔잖아 그 글이. 석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근본, 음양. 그럼 짝으로 된 게 이의가 음양만 있나? 근본도 있고 남녀도 있고 뭐 양말 한 켤레도 되고 뭐 다 태극생 양의라는 게 이의잖아. 그 양의가 음양이라? 알지. 천지도 되고 양말 한 짝도 되고 남녀도 되고 젓가락 한 짝도 되고. 근데 음양론에서는 모든 걸 다 음양으로 또 구분할 수 있으니까 또 그게 아니지. 태국생 양이는 켤레 어패어 짝으로 된 하나. 그렇게 봐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 안 하니까 문제지. 폐허의 개념은 사실 동일한 것과 동기 아닙니까? 그래. 그것도 안 맞네, 가만 보니까. 예. 태워도 안 맞네. 예. 그러니까 짝이야, 그냥 짝. 예. 그냥 뭐 한쌍, 뭐 그렇지. 한 쌍이면 행렬식으로 이렇게 짝 개념도 아니다. 예. 쌍으로 가야겠다. 짝도 아니네. 양말 한 짝, 뭐, 짝 똑같은 놈이 두 개가 있네. 쌍으로 가야겠네, 쌍.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두 개라고 안 해서는 뭐 다른 그룹 아니죠. 두 개는 아니잖아. 아무튼 그래서 한 짝이나 한 짝이라고 하면 단수 두 개랑 똑같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1기, 2기, 근본, 음양, 3제, 5행으로 전개된다고 풀이해요. 이거를 기론에 따라 천지, 음양, 만물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체계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 밑에 이제 유무를 해놓고 밑에 진일지정 1기, 2기, 근본, 음양, 3제, 5행 진일지정을 천지지 시
만물지 뭐 이건 이제 노자 일장에 나오는 거죠. 무명은 천지지 시요 유명은 만물지 뭐라 차양자 동출이 이명 현지우연 중요지 문 그랬을 때 진일지 정 자체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러니까 무명의 세계 이 세계의 원초적인 그것으로부터 유명의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로 들어가는 그 단계를 혼돈이라고 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79 다시 12 횡령주석을 따르면 삼동계 일장의 논리는 대역의 논리를 전제하고 혼돈 이하를 키론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왜 참동계를 키론으로 일관되게 역학 이론을 전개하는가? 이 질문은 참동계가 역학에서 음양 오행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고 체계화하는지와 연관된 질문이다. 다시 앞에서 제기한 단역 참동론으로 되돌아가 보면 69-2 쪽에서 3도 유일에서 태역, 황로, 노화는 3도로 유일은 동으로 풀이했다. 이 3도에서 태역은 한대 여기에 태역의 내용을 전제하고 태역 혼돈 이후 기론을 전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동계가 대역을 기론으로 전제한 것은 황노와 노화를 역학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3도 유일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제 황노의 의미를 풀이해보자. 황노학은 한대 정치 상황에서 황제 신화와 노자 철학이 결합해서 주된 사회로 작동하였다. 이때 탄생된 것이 황노학이다. 참동계의 경문에서 노자의 경문이 대거 인용되고 있고 한나라 말기 도교가 교단화되고 신선 사상이 일반화되면서 참동계와 같은 연단세에서 이들 사상이 결합한다. 특히 참동계 경문에서 역학 이론과 노자 경문이 결합한 내용이 줄곧 제시된 것에서 대역과 황노의 결합이 나타난다. 신선을 추구한 방법에서 연단은 구체적인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역학의 음양 오행으로 설명한 것이 로하이다. 굴대기. 로하일은 현대적으로 보면 화학 실험실의 도구와 실험에 사용되는 용매, 용질, 불떼기와 같다. 이 과정을 역의 괴상, 효상으로 설명하고 불떼기 과정을 음양론으로, 용매, 용질의 화학적 결합을 오행론으로 설명한 것이 로하이다. 이렇게 보면 단역 참동론은 대역의 원리에 따라 황노 사상이 추구하는 신선이 되기 위해 연단의 공정을 진행한 이론이 된다. 이 과정에서 대역은 우주 발생의 원초, 근거, 최초의 단계가 된다. 따라서 연단 과정을 통해 태역의 단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참동계의 목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도교 연단세에서 우주천지를 대우주로 보고 인체를 소우주로 보아서 우주가 발생하는 처음으로 되돌아가려는 수리를 제시한다. 복기초, 이를 탈천지지 조화라고 말하는 경우도 같은 의미다. 천지의 조화를 빼앗는다. 그런데 우주의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길은 우주가 발생하여 천지 만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고 거슬러 올라가 도달한 목표 단계가 혼돈의 단계가 된다. 이를 환은, 환본 등으로 표현한다. 우주의 처음에서 만물이 생성되는 과정과 생성된 이후 운동과 변화는 모두 음양 2기의 운동 과정이므로 참동계는 음양 2기를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한다. 그래서 우주가 발생하는 것, 천지 만물이 변화 운동하는 것을 포괄하는 용어로 역을 제시했다. 이 역은 음양의 운동 변화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참동계는 역이 위역, 음양 위역이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이 세계에서 음양을 대표하는 전체 현상은 1월 이름이므로 1월 위역이라는 명제가 도출되고 이를 괴상으로 표현하면 감리 위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역의 음양. 참동계 1장은 빈모사계를 제시하고 이 사계가 음양의 도를 총괄한다고 말합니다. 빈모사계 이 타격 복모 음양지도 빈모 4개께는 타격이 되어서 음양의 도를 덮어서 총괄한다 라는 말인데 빈모는 숲을 까는 것을 의미한다. 사계는 건곤감리를 의미한다. 타격은 풀무이다.
풀무가 한나라 시기에 그 발굴된 풀무가 있는데 한나라 이전에는 이제 풀무라는 게 아시죠? 바람을 이렇게 밟아서 예. 불을 피우는 거. 불붙이고. 네, 풀무가 유물로서 발견된 최초의 것이 한나라 시기에 풀무가 발굴되었어요. 중국에서. 그 전에 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철기 시대 때 쇠독일라고 주로 썼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철기를 중국 역사는 철기를 BC 5세기 전후에 이제 철기가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6세기가 되면 중국 전역에 일반화된다라고 말할 때 철을 녹이려면 센 불이 필요하니까 풀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풀무가 어떤 것이었나, 어떤 형태였나 이제 뭐 나온 것인데 일단 한나라 때 발굴된 풀무는 동물의 가죽에 공기가 빠져나오는 대롱이 있는 형태. 풀무 유물 중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은 그라네스의 중국 역사에서 쓰여 있어요. 만약 풀무가 발굴된 것과 같다면 근곤 감리가 풀무가 되어서 음양의 돌을 총괄하는 것이 된다. 탁약 풀무가 빈무가 되어 4개가 하나의 덩어리 상태라면 태역의 상태, 즉 혼돈의 상태가 근곤 감리가 한 덩어리로 있는 것이 된다. 이 상태를 그림으로 형상하면 이러이러한 그림이 될 것이다. 아까 그렸던 그 그림이죠. 자, 그러면 만약 이 도상이 혼돈의 단계에서 천지 만물의 생성되기 이전의 상태라면 참동계는 혼돈의 상태를 빈모 삭계가 음양기도를 통솔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한 것이 된다. 그래서 발성론이 시작되면 감리가 그 발성론을 주관한 것이 된다. 이를 표현한 것이 감리관과 궁묵정춘이다. 이 그림을 음양의 하나인 상태이다. 음양이 연결되어 있지만 구분되는 도상이다. 그래서 일이 하나이면서 둘인 도상이다. 이 때문에 평양은 참동계 1장을 주석하면서 여기의 태역, 태초, 태시, 태소를 언급하고 태시, 태소, 태극지, 재, 인유, 혼인성, 내혼돈자라고 말하고 중유, 진일지, 정, 위, 친지지, 시, 위, 만물지, 뭐 이렇게 쭉 얘기했다. 자, 그럼 다시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인데 선생님, 평유가 언제 시대 사람이고 5대씩이나 검색 좀 해봐. 응? 당말 5대면 한 800년, 900년쯤 되겠네요. 아, 그대나? 더 오래나? 태어난 데는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죽은 건 955년에 죽었다는 게 책에 나와. 당말 5대면 800년이나 900년 대쯤이니까 행여의 얘기로 하면 이게 혼돈인데 기중 진일 지정 이 말이 이 문장에 나오는데 이거겠죠. 이거 한가운데 동그라미, 그지? 이게 이걸 거라고. 그러면 이 말을 어디서 봤어요? 기중진일지정 본 적이 없나? 여기서 처음 보나?
그러니까 에이, 주변계 태극 도서에 나오잖아. 얘가 문국이 태극이 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응? 그래서 기중 진입 지청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변계 태극 도서. 컴은 주변계 뭔 얘기를 한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화가 되나? 수가 되고 똑같이 그리죠. 왼쪽 바꿔. 하여튼 앞에서 생각해 알아서. 아, 왼쪽 것만 바꿔서 했으면 돼. 뭘 그냥 여기 뭘 쓰라고 그래? 양, 그러니까 수냐 네, 수요. 아 진짜 씨. 그건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태극도서에 이거를 주령계는 태극도서에 그림을 안 남겼잖아요. 이 그림을 안 남겼잖아요. 그림을 안 남겼으니까 양갑이라는 사람, 뭐 누구라는 사람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뭐 양동이니 뭐 엄정이니 뭐 이런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수화를 그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수화를 그리는 이거를 지금 이렇게 가지고 가 이렇게 가지고 이거 가지고 싸워 내가 옛날에 동영상 칠판 써가면서 수업할 때 다 했던 얘기인데 자 다시 그래서 진일, 기중, 진일지정이라는 말도 어디서 나왔었겠어요? 참동에서 나온 말이에요. 태국도에서 나온 진일지정이란 말도. 참동에서 진일지정이란 말을 뒤에 가면 참동의 뒤에 가면 경문에 쓰고 있는데 그걸 평유가 앞으로 끌어와서 추수에 사용한 거예요.